네, 이번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문제 번호 262번, 유형 1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원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와 중심이 같고 점 2,-2를 지나는 원이 a, 0을 지날 때 a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원이 이런 원과 중심이 같답니다. 그리고 2,-2를 지난답니다. 자, 그럴 때 그 원이 a, 0도 지났는데 이 a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군요. 자, 이 문제는 원의 방정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데요.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원 뜻이 뭡니까? 자, 원은 한 점이 있고 자, 이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한 점이 있고 이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자, 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원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중심을 a, b라고 하고 자, 원 위에 한 점을 x, y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r이라고 씁시다. 그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니까 우리는 이런 식을 쓸 수 있죠.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에 루트를 덮어 씌워준 값은 뭐다? 반지름과 같다. 이런 식을 쓸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양변을 이렇게 제곱을 할 겁니다. 그러면 루트가 벗겨지고요. 여기 벗겨지고 반지름 아래는 제곱이 붙겠죠. 자,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 원의 방정식은 이 그림을 그리기 좋기 때문에 여기는 a와 b를 이제 중심으로 찾을 수 있고 반지름을 바로 이 식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림 그리기 좋은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이 표준형을 그 x에 대한 내림차순과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는 이제 전개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에 대한 1차항의 모든 개수를 a라고 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여기서 a는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여기 b는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요. 여기서 c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림 그리기 좋은 형태를 보통 표준형이라고 불러주고 스탠다드 폼이라고 불러주고 그 식을 전개해서 내림차순 형태로 나타낸 것을 보통 일반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해되겠죠? 자, 대부분은 이 형태대로 많이 다루는데 가끔은 이 형태도 이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원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와 중심이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도 요 모양이 같아야 되겠죠. 왜? 중심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라고 쓸 수 있죠. 자, 반지름은 모르니까 반지름은 그냥 r제곱이라고 씁시다. 이럴 때 이 원은 2,-2라는 점을 지난답니다. 자, 여기에 2,-2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2를 지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원이 지난다는 것은 이 원의 방정식에 2,-2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x에 2를 집어넣고 y에 -2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 2를 집어넣어 보면 없어지겠죠.
여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제곱을 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r제곱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방정식을 구했죠. 자, 이 방정식은 a, 0도 지나니까 x 자리에 a를 대입하고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a와 0을 대입하게 되면 자 a-2의 제곱 더하기 y, 0을 대입했으니까요. 0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1 a-2의 제곱은 결국 0이 될 거니까요. 자, a는 자, 2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자, 답은 2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266번 유형 2번입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 3,-4, 10,-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c일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먼저 식을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자 좌표 평면을 나타내고요. 3,-4니까 이쯤 찍어줍시다. 여기가 자 3,-4. 자 그리고 10, 자 마이너스 3이면 이쯤 되겠죠, 그죠? 네, 여기가 10,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자 중심이 x축 위에 어딘가에 있답니다. 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 중심으로부터 자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으니까 원을 대충 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군요, 그죠? 네, 그럼 중심이 여기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움직일까요? 네, 여기쯤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중심을 자 P라고 하고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자 원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원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그죠? 그래서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거리와 자, 요 거리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풀 겁니다. 이 점 P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좌표를 자 A, 자 0이라고 합시다. 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나타내었을 때 중심이 A, B가 될 텐데요. 여기서 중심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B는 I 0으로 보내서 A,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식을 세워보면 자 AP라는 거리는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루트를 덮어 씌워준 거고요. 그리고 BP는 A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루트를 덮어 씌워준 거죠. 자, 이 식에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요, 그죠? 자, 그리고 식을 정리해 줍시다. 자, 이 항을, 자, 이 식을 전개를 하면 a 제곱 빼기 6a 더하기 9가 되고, 자, 요 식을 전개를 하면 16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20a
더하기 100이 되고, 자, 요 식을 전개를 하면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에서 같은 항을 지워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자 마이너스 20a가 넘어가주면 자 플러스 20a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14a가 되지 않겠습니까? 14a가 되고요. 자, 요 두 개는 계산했죠. 네,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9고 여기는 25죠. 자, 109, 25가 넘어가서 109에서 빼주면 자, 84가 되겠죠. 그죠? 자, 양쪽을 2로 나눠볼까요? 자, 2로 나눠보면 7이고 2로 나눠보면 40이고 또 7로 나누면 자, 여기가 6이 되겠죠. 따라서 A가 얼마죠? 네, A는 자, 6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A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는 말로부터 여기 있는 B 값은 0이라는 걸 아까 알았죠. 그죠? 자, 그래서 B는 0이라는 걸 알았고요. 이제 C를 구할 텐데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 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때 자, 요 C는 R제곱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는 A 값이 6이니까요. 자, 6,0과 자, 3,-4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두 점 사이 거리 자, AP는 자, 6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루트를 덮어 씌워준 거죠. 자, 앞에 것은 3이 나오고 3의 제곱이 나올 거고 뒤에 것은 4의 제곱이 나올 거니까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네, 25가 되니까 5라고 할 수 있겠죠. 자, AP의 거리가 5네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는 반지름의 제곱이 C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는 자, 5의 제곱인 25가 되겠죠. 그래서 C는 25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6 더하기 0 더하기 25라서 답은 3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270번입니다. 유형 3번.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원의 결정 조건이라는 거 해서 자, 한번 봅시다. 원의 결정 조건. 자, 원의 결정 조건 이 단어의 뜻은 자, 원의 모양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결정 조건, 직선의 결정 조건은 뭐였습니까? 자,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지면 자, 직선이 결정이 되죠. 그죠? 혹은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이 결정이 되죠. 자, 이처럼 원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개는 이미 배웠습니다. 한 개는 자, 원의 중심이 주어지고 자, 반지름이 주어지면 원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뭐 맨 앞에 있는 유형 1번에서 이제 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 지름에 두 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두 점만 가지고는 원을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점에 제한 조건이 달리죠. 이 두 점이라는 것은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지름의 양 끝점. 즉, 두 점을 이으면 그 원의 지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점이 주어지고 이 점이 주어질 때 이게 원의 양 끝점, 지름의 양 끝점이라면 원이 이렇게 특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두 점만으로도 원을 특정할 수 있는 특이한 경우죠.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는 자, 세 점이 주어지면 임의의 세 점,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세 점이 주어지면 자, 원이 특정이 됩니다. 이렇게 세 점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원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는 경우 는 중심을 a, b,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바로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 이 점이 자 x1, y1이라고 하고 자, 이 점이 자 x2, y2라고 하면 자, 원의 중심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자, 이 원의 중심은 두 점의 중점이겠죠. 이렇게 거리가 같을 거니까 반지름으로, 그죠? 자, 그래서 중심은 중심 5라고 하면 5는 자 2분의 x1 더하기 x2 그리고 2분의 y1 더하기 y2 중점으로 정해지고요. 반지름은 어떻습니까? 반지름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거리의 반을 반지름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R은 자 2분의 D, 그죠? D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납니까? 네,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에 루트 덮어 씌워준 것이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지면 원칙적으로는 자, 원을 특정할 수 없지만 그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라면 자, 원의 중심도 구할 수 있고 자, 반지름도 구할 수 있어서 자, 원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자,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자, 여기가 자 x1, y1, 여기가 x2, y2, 자 여기가 x3, y3라고 세 점이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1번 유형에서 원의 방정식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쓸 수 있죠.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이나 미지수가 자 a, b, r 세 개죠. 여기 두 번째 식은 어떻습니까? a, b, c 자 세 개죠. 자 미지수가 이렇게 쓰든 어차피 세 개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점 x1, y1을 대입해서 식을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x2, y2를 대입해서 또 식을 하나 구하고 x3, y3를 또 대입해서 식을 하나 구하면 자 식이 3개가 나오죠.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면 연립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거나 이걸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다르지만 이제 세 점을 대입해서 자 A, B, C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하든지 아니면 A, B, R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하든지 해서 자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원의 결정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는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으로 이제 양 끝점인 그런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2번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자 2번 케이스에 해당되니까 중심을 구해봅시다. 자 원의 중심은 이 두 점의 중점이니까 그죠? 중점이죠. 그죠? 중점이죠. 자 그러면 중점을 구해봅시다. 중점은 같은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반으로 나눠보면 5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4가 되니까
4를 2로 나누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2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또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다? 원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죠. 자, 반지름 어떻게 구합니까?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자, 그 거리를 자,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봅시다. 자, D는 5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6이 되겠죠. 6의 제곱. 그리고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4가 되겠죠. 4의 제곱에 루트를 덮어 씌워줍니다. 자, 계산해보면 자, 36 더하기 16이고 자, 얘는 루트 50이고 루트 52는 2 곱하기 2 곱하기 자, 1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 루트 13이 됩니다. 자, 반지름은 이 거리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루트 1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도 구했고 반지름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식에 대입해서 자, 식을 완성해 봅시다.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r 제곱이니까 13이 되겠죠. 그래서 자, 두 점을 지름이 양 끝으로 하는 자, 원의 방정식을 자, 구해 보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273번을 봅시다. 유형 4번. 세 점, 자, A, B, C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C일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죠? 자, 이 유형은 자, 여기 있는 세 번째 유형이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세 점을 자, 이 식에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하면 좋은데 자, 이렇게 식은 주어졌지만 자, A 제곱도 나오고 B 제곱도 나오고 하니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 대입해서 연립을 할 생각이고요.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방식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방식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자, 뭐 그 방식은 원의 정의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 첫 번째 방식은 뭐다?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 자, 이 좌표들을 자, 대입을 해서 자, a와 b와 c에 관한 식 3개를 끌어내고 그것을 연립해서 풀 겁니다. 자, 먼저 자 1,5를 대입을 해 봅시다. 그러면 자, x에는 2를 대입하고 y에는 5를 대입하겠죠.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니까 25, 26. 자, 26 더하기 x 대신에 1을 넣는 거니까요. a 더하기 5y 더하기 c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4를 대입할 겁니다. x엔 0을 대입하고 y에는 4를 대입하는 거니까요. 자, 16 더하기 a는 없어지겠죠. 네,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b죠. 자, a는 없어지고 b에는 4b 더하기 c는 자,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1을 대입해보면 자,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3a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되고 c는 0이 되겠죠. 자, 여기를 1번씩 여기를 2번씩 여기를 3번씩이라고 보면 자, 2번식에 a가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에서 a를 제거를 해줄 겁니다. 자, a를 제거해 준 방법은 자, 1번에 3을 곱해서 빼줄 겁니다.
자, 여기에도 세배를 할 거니까 3 곱하기 26 하면 얼마입니까? 네, 78이죠. 78에서 자, 10을 뺄 겁니다. 그러면 자, 68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3a에서 3a 1 빼면 없어질 거고요. 그죠? 15, 여기에 3 곱할 거니까 15b에서 b를 빼면 14b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14b. 자, 여기서 자, 3c에서 c를 뺄 거니까 2c가 나오겠군요. 2c는 0이 됩니다. 이 식을 자, 나누기 2로 해주면 나누기 2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34 더하기 7b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되죠. 이 식을 4번식이라고 하면 이 4번식과 자, 여기 있는 2번식을 자, 연립을 해볼 겁니다. 여기 있는 자, c의 개수가 서로 같으니까 그냥 빼주면 되겠죠. 이쪽이 뭐 b의 개수가 크니까 4번식에서 2번식을 빼줍시다. 자, 4번식에서 2번식을 빼줄 겁니다. 자, 그러면 34에서 자, 16을 뺄까요? 네, 얼마가 나옵니까? 네, 18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7b에서 4b를 뺄 거니까 3b가 나올 거고, c에서 c를 뺄 거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0입니다. b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식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이 넘어가면 c는 8이 되겠죠. 그래서 c는 자, 8. 자, c와 자, b가 모두 나왔군요. 자, 그러면 이 식에 대입해 볼까요? 1번식에. 자, 여기가 둘 다 1번식에 대입하면 자, 26 더하기 a 마이너스 30 더하기 8은 0이네요. 그죠? 자, 26과 8을 먼저 더하면 34가 되고, 34에서 30을 빼면 4가 나오겠죠. 4가 넘어가면 자, a는 마이너스 4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구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 bc, 여기 있는 a 이렇게 구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a, b, c를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좀 더 내려가 되겠나요? 네. 자, x제곱 더하기 자, y제곱 빼기 4x 빼기 6y 더하기 8은 0이죠. 자, 이것을 자, 표준형으로 고쳐볼까요? 표준형으로 고치면 x제곱 빼기 4x 자, 필요한 숫자는 4죠. 그 다음에 y제곱 빼기 6y 필요한 숫자는 완전 제곱이 되는데 필요한 숫자는 9죠. 자, 그러면 이쪽에 이 두 수의 합이 13이니까 여기에 5를 더해주면 13이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5를 더해주면 이쪽에도 5를 더해줘야 되니까 자, 는 5라고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완성된 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5. 주어진 문제에서 자, a, b, c니까 2, 3, 5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의 합은 자, 1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 하면 원의 정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세 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렇게는 모두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AP와 P와 CP가 모두 같다 라고 식을 쓰고요. 자,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잡아둡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A점은 1,5, 여기 B점은 0,4, C점은 3,1이죠. 그러니까 이제 AP를 식으로 나타내면 A-1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에 루트 덮어 씌워준 값이 뭐다? 루트 A-0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과 같고, 이 식은 CP, 즉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에 루트를 덮어 씌워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요. 이렇게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고 이제 두 식이 같다고 놓고, 이제 두 식이 같다고 놓으면 어떤 1차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식이 같다고 놓으면 또 1차식이 나오겠죠. 자, 그것을 연립해서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요것도 마무리하고 갈까요? 자, 그러면 AP의 제곱은 BP의 제곱 먼저 볼까요? 자, 요것과 요것이 같다는 겁니다. 그죠? 제곱한 게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1의 제곱을 펼치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 되고, B-5의 제곱을 펼치면 B제곱 마이너스 10B 더하기 25가 됩니다. 얘는 뭐다? 요 안에 거와 같겠죠,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이때 같은 걸 지워주죠. 이렇게 지워주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그대로 남아있고요. 마이너스 8B가 넘어와서 더해지면 또 마이너스 2B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B, 그리고 상수항 1, 25, 26이네요. 넘어와서 빼주면 9가 나오는군요. 더하기 9. 26에서 16을 빼면 10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A 더하기 B 빼기 5는 0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죠? 두 번째, BP와 CP의 제곱의 길이가 같다 라고 두면 BP의 제곱은 CP의 제곱과 같다 라고 두면 얘를 전개해 볼까요? 요걸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8B 더하기 16이 될 거고요.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A 제곱 빼기 6A 더하기 9가 되고, 뒤에 것은 B 제곱 빼기 2B 더하기 1이 되겠죠. 양변에 같은 것을 빼주면 이렇게 날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가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6A가 되고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2B가 넘어가면 플러스 2B가 되니까 마이너스 6B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6B. 여기는 16만 남아있고요. 여기 더하면 10이죠. 10이 넘어가서 빼주면 플러스 6이 되겠죠. 6으로 나누게 되면 A 빼기 B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그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을 할 겁니다.
요식과 요식을 연립할 건데, 자, b의 부호가 이제 개수가 같으면서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자, 1번씩과 2번씩을 더해 봅시다. 더해 보면 2a 빼기 4는 0이 되어서 a가 2가 나오네요. 자, a이라는 것을 여기 대입하게 되면 2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b는 3이 되겠죠, 그죠? 네, b는 자, 3이 됩니다. 자, 요거 좀 치우고요. 자, a, b는 모두 알았죠? 그치? 원의 중심을 알았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자, 2,3이 되죠, 그죠? 그죠? 네, 그럴 때 자, 반지름을 구해 봅시다. 반지름은 2,3과 0,4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d는 자,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자, 루트 5. 그죠? 반지름은 루트 5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중심이 2,3이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자, y-3의 제곱이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자, 5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풀이법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달라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문제를 풀기 전에부터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식에 자, 세 점을 대입해서 자, 연립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자, 여기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와 CP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이렇게 제곱해서 구하고 이렇게 제곱해서 자, 식을 구한 다음에 그 두 식을 연립하거나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77번 유형 5번을 봅시다.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0x 더하기 8y 더하기 a는 0의 중심의 좌표가 b,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 상수 ABC에 대하여 자, A 빼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네, 이것은 원의 방정식의 표현, 즉 표준형과 일반형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의 중심이 자, A, B이고 반지름이 R이면 우리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식을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되는데요. 이 두 식은 서로 호환이 가능하니까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도 있고요.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도 있겠죠. 이 문제에서 보면 여기서 x제곱 빼기 10x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겁니까? 자, x제곱 빼기 10x 인수분해가 아니고 완전 제곱꼴요. 라면 25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y제곱 더하기 8y라고 하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절반은 4고 4의 제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16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A는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25와 16을 더하면 자, 41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중심이 자, 중심이 5,-4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BC는 해결이 됐죠. 자, 그리고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뭡니까? 반지름의 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41 빼기 A가 5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41에서
자 25를 뺄 거니까 16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A는 자 16이고 B는 자 5고 C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A 빼기 B 더하기 C는 16 빼기 5 빼기 4가 되니까 자 7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2번 볼까요? 자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y 빼기 12 더하기 6a제곱은 0이 자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자 정수 a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방정식이 자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도록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냐? 자, 어떤 곡선의 방정식이 y 제곱이 되는 경우를 자 2차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2차 곡선의 종류에는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원입니다. 원이죠. 두 번째는 타원입니다. 자, 지구가 타원 궤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좀 찌그러진 원을 타원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 3번은 뭐냐 하면 이렇게 쌍곡선입니다. 자, 쌍곡선이고요. 네 번째는 자, 포물선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이제 2차 곡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자 원의 경우에는 자 그 식의 형태가 x 제곱의 개수와 y 제곱의 개수가 같아요. 여기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개수로 나누게 되면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형태가 나옵니다. 항상 이해되십니까? 자 그에 반해서 타원의 경우에는 이 x 제곱의 개수와 y 제곱의 개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쓸까요? 잠깐만요. 여기에 뭐 3의 제곱, 여기에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x 제곱의 개수와 y 제곱의 개수가 서로 다릅니다. 쌍곡선은 어떻습니까? 쌍곡선은 자 x 제곱의 개수와 y 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달라요. 타원은 플러스 값이 같았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4번은 x제곱이 없어요. y제곱만 있어요. 이렇게 y제곱만 있는 편입니다. 자, 이게 1차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가 자, 원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지만 자, 타원, 쌍곡선, 포물선은 자, 3학년 선택 과목인 기하와 벡터에서 기하 부분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별을 하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다면 아 얘는 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이제 만족시키면 다 원이 되느냐?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 식을 자 정리를 해가지고 x-a의 제곱 더하기 자 y-b의 제곱은 자 r 제곱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있는 값이 이제 이렇게 양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r 제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r 제곱이 마이너스 5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식을 풀면 r 값이 나오나요? 네, 복소수 형태로 나오겠죠. 하지만 실수 형태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자, 복소수라는 게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수인데 이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수니까 실제하지 않는 수죠. 그래서 R 값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죠? R 값을 못 구하게 되죠. 그래서 자, 원의 방정식이 어떤 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이런 형태로 나타내었을 때 첫 번째는 요걸 검토하고요. 두 번째,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었을 때 여기 있는 자, R 제곱의 값이 자, 양수에 됩니다. R 제곱의 값이 양수에 됩니다. 아니, 0이 되면 안 됩니까? 네, 0이 되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지름이 0인 원의 방정식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 R 제곱이 0인 것도 안 되고요. 자, 양일 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요걸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자, 원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은가, 그리고 이 식 형태로 바꾸었을 때 자, 여기 반지름의 제곱이 자, 0보다 큰가,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보았더니 이걸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 조건 통과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자, 이 형태로 바꾸었을 때 r제곱값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형태대로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x제곱 더하기 2ax니까 x제곱 더하기 2ax니까 2a의 절반의 제곱, 즉 a 제곱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4ay니까 y제곱 더하기 4ay, 그러면 자, 여기 4a의 절반의 제곱 4a 제곱이 되겠죠. 자, 괄호 닫고요. 자, 12-6a 제곱을 넘긴 다음에 자, a 제곱과 4a 제곱을 추가로 더할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로 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 이쪽은 자, y 플러스 2a의 제곱이 되고, 이쪽은 자, 12-a의 제곱이 되는군요. 그죠? 자, 이때 여기가 뭡니까? r제곱 아닙니까? 자, r제곱이 어떻다? 0보다 커야 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12 빼기 a 제곱이 0보다 크다. 따라서 a 제곱은 자, 12보다 작은 셈인데요. 자, 네. 자, 그래서 자, a는 뭐가 됩니까? 요 사이에 있는 자, 제곱이 12보다 작다는 것은 자, 자, 마이너스 3부터 써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7개가 나오죠. 왜냐하면 루트 12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더라. 그래서 총 몇 개? 7개더라.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이 자, 4번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이 될 수 있는, 원이 되는 조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자, 개수가 같으냐? 아마 대부분 만족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조건이 뭐냐? 자, r제곱이 자, 이 형태로 바꾸었을 때 r제곱이 양이냐? 요걸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285번 볼까요? 자, 중심의 좌표가 a, 5이고 y축에 접하는 원이 1,7을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y축에 접한다 라는 게 포인트군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중심의 좌표가 a, 5이고 y축에 접하는 원이 자, 이렇게 접한답니다.
중심의 좌표가 뭐라고요? 네, a, 5래요. 자, 그리고 중심 좌표가 1,7이랍니다. 자, 이럴 때 자, a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원은 y축에 접하는 원 아닙니까? 자, 이것에 관한 내용을 조금 얘기하고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어떤 원이 있어요. 어떤 원이 있는데, 자,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자, a,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원이 x축에 접하면 자,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네, x-a의 제곱 더하기 y-b. 원의 중심은 a, b니까 이건 똑같겠죠? 그런데 반지름은 어딥니까? 요거리 아닙니까? 그죠? 요거리는 이 중심의 좌표에서 자, b와 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b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 원이 자, y축에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중심의 좌표가 똑같이 자, a, b랍니다.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a, b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똑같겠죠. 자, 그런데 자, 요 반지름은 뭡니까? 이 x 좌표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a 제곱이 되죠. 그죠?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일사분면에서 x축, y축이 모두 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중심의 좌표는 자, 반지름이 서로 같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쓸 수는 없고 여기는 a, a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반지름은 또 뭡니까? 이 a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자,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사분면에서 접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중심의 좌표는 자, 이쪽에 자, 반지름이 서로 같으니까 자, 여기 좌표는 자, -a, a가 되겠죠. x값이 음수가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자, 좀 더 할까요? x-a의 제곱 플러스가 되겠죠.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3, 4분면에서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을까요? 자, 이거 봅시다. 자, 3, 4분면에서 접하는 경우는 자, 역시 반지름은 둘 다 같고요. 자, 중심의 좌표가 자, -a, -a가 되겠죠. 이때 a를 양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자, r 제곱이 되겠죠. r 제곱은 여기도 a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중심의 좌표는 자, a, -a에 해당하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자,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자, x, y축에 모두 접할 경우에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자, 여기 중심의 좌표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주의하고요. 자, 반지름은 뭐 둘 다 a라는 거 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러면 여기는 자, 이 원이 y축에 접하니까 요 반지름은 요 a 값에 해당하는군요. 그죠? 네. 그래서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x-a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자, 중심 좌표가 a, 1이니까 이렇게 썼죠. 그죠?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다? 요 a 값과 같다. 그래서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원은 자, 1,7을 지나니까 x에 1을 대입하고 y에 7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1,7을 대입하면 1-a의 제곱 더하기 7-5의 제곱이니까 4죠. 그래서 여긴 a 제곱. 자, 여기를 전개하게 되면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1 더하기 4는 a 제곱이 되고요. a 제곱끼리 양변에서 빼주면 자, 이렇게 되면 a가 얼마가 나옵니까? a는 자, 2분의 5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죠? 자, 그래서 a는 2분의 5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290번. 자, 점 -1,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이것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죠? 네, 이걸 좀 내려올까요? 자, 여기 좌표 표면을 먼저 그리고요. 네, 여기도 다시 그릴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1,2를 찍어보면 자, -1,2니까 요쯤 지키겠죠. 그죠? 그래서 -1,2 이쯤 지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2, 4분면에서 있겠죠.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작은 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큰 원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 두 원의 자,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얼마냐 하는 문제죠.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자, 2, 4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자, 원의 중심이 자, x값과 y값이 크기가 같으면서 부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a, a라고 두면 자, -a, a라고 두면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자,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반지름 a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식은 -1,2를 자, 통과하니까 x에 -1을 대입하고 y에 2를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럼 -1과 -1,2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a-1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2-a의 제곱은 자, a 제곱 아닙니까? 그죠? 전개하면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고 두 번째도 전개하면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4고 얘가 뭐다? a 제곱이더라. a 제곱끼리 삭제를 해주고 식을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는 자, 0이 나오고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5 자, a 마이너스 1은 0이다. a는 1이거나 5이다. 그죠? 자,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자, 1이라는 것이고 요 큰 원의 반지름이 5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자, 1 더하기 5가 되어서 자, 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294번 볼까요? 자, 점 A 6,-1과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더하기 10y 더하기 30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길이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과 스몰 m의 곱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어떤 한 점이 있고요. 자, 원 위에 한 점이 있답니다.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곱해달라 이런 문제인데요.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떤 점이 있고요. 어떤 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 위에는 한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서 곱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로는 최소값에 해당하는 점 P는 이쯤 되겠죠. 요 거리가 최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대값에 해당하는 점은 이쯤 되겠죠. 그죠? 이 거리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런데 최소값에 해당하는 점을 특정할 수가 없고 최소값에 해당하는 점을 특정할 수 없고 최대값에 해당하는 점을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게 이 문제의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우회하기로 합니다. 이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죠? 네, 중심이 있습니다. 자, 이 중심과 자,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의 자, 이 점을 P라 이제 이 점 나중에 P라고 할 거니까 여기는 O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자, 원의 중심과 자,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빼주면 자, 이때의 점에서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원의 중심과 한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할 거고요. 그 점에서 그 거리에서 자, 반지름만큼 빼면 스몰 m이고 반지름만큼 더하면 라지 m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m은 a, o 거리에서 자, r만큼 뺀 것이고 라지 m은 뭡니까? a, o 거리에서 네, 색깔 바꿔서 씁시다. 자, 스몰 m은 자, a, o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뺀 거고요. 라지 m은 자, a, o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한 거죠. 그래서 스몰 m과 라지 m의 곱은 이거 둘의 곱이니까 a, o의 제곱에서 r 제곱을 빼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a의 점의 좌표는 6,-1이니까 6,-1이라고 쓰고요. 자, 여기 있는 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요 식을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쓸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더하기 10y 더하기 30은 0은 자, x제곱 빼기 6x 얼마가 필요하죠?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9죠.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10y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25죠. 자, 자 9와 25는 34에 해당하니까 더하기 4씩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4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자 2의 제곱 즉 중심의 좌표는 자 3,-5고요. 자, 반지름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게 중심의 좌표, 중심 O의 좌표가 될 거고요. 자, A와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자, A를 여기 갖다
가까이 갖다 둡시다. A5의 제곱은 6 빼기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4의 제곱이죠. 그래서 25네요. 자, 그래서 A5의 제곱은 자 25고 R은 2니까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25 빼기 4 해서 21이 나오죠. 그죠? 답은 자 1번 21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자 원 바깥의 한 점과 원의 한 점 사이의 최소값은 자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뺀 것이고 자 원 바깥의 한 점과 원 위의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자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한 것과 같다.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10번 봅시다. 점 A,3과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더하기 4y 빼기 3은 0 위의 점 P에 대하여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자, 어떤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을 자 x1, 자 y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 어떤 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원이 있습니다. 자, 이 원 위에 한 점, 자 a,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자, 이 두 점의 중점, 자, 중점이 있겠죠. 이 점을 x, y라고 합시다. 이럴 때 이 점, 원 위의 점, 얘를 잠깐 P라고 둘까요? 네, 이 점을 자 P라고 두면, 자 여기 이 점을 A라고 둡시다. 네, 점 P가 원 위를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자 이 중점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P가 여기 있으면 요쯤 있을 거고요. 그죠? P가 여기 있으면 요쯤 있겠죠. 그죠? 멀어지면요. 이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충 그려볼까요? 중점이 여기쯤 되죠. 자, 중점이 여기쯤 되고요. 중점이 여기쯤 되나요? 중점이 자 여기쯤 되죠. 그죠? 자, 뒤로 가면 어떻습니까? 뒤로 가면 중점이 여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더 뒤로 가면 중점이 이쯤 될 거고요. 더 뒤로 가면 중점이 이쯤 되겠죠. 그런가요? 네, 이쯤 되겠죠. 그죠? 이렇게 또 뒤로 가면 자 중점이 이쯤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충 보면 이렇게 되는 원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것이 만드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네, 문제 내용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점 A가 자 1,3이니까 이 x1, y1을 자 1,3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자, 이 원의 방정식이 이거니까 이거고요. a, b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자 점 a, b는 자 요 식을 만족할 테니까 a, b를 이 식에 대입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a 더하기 4b 빼기 3은 0이 나오겠죠. 자, 이 식을 자 표준형으로 고쳐줄까요? 표준형으로 고치면 a-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
1이 필요하고 1이 필요하고 4가 필요하고 3이 넘어갈 거니까 자 8이겠군요. 그죠? 네, 여기가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잠깐 둘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점 중점은 자, x, y 그대로 둘 텐데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중점이니까 자, 그 중점 식을 이용해서 x, y와 a, b 사이에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자, 중점 m은 자, x는 2분의 a 플러스 1이고요. y는 2분의 b 플러스 3이죠. 자, 이런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이 식을 자, a는 하고 정리를 할 거고요. 이 식은 b는 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식을 정리해 봅시다. 2가 올라간 다음에 자, 1이 넘어가게 되면 자, a는 2x 빼기 1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식 이것도 정리를 하면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2y가 되겠죠. 자, b는 2y 빼기 3이 되겠죠. 자, 이 두 식을 자, 여기 있는 요 정리된 요 식에 대입을 해 줍시다. a 자리에 2x-1을 대입하고 b 자리에 자, 2y-3을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x-1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y-3 더하기 2의 제곱은 8이 되겠죠. 자,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자, 2x-2의 제곱 더하기 2y-1의 제곱은 8이 되는데요. 자, 안에 있는 수를 뽑아낼 거예요. 자, 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2x-2의 제곱은 자, 2x-1의 제곱과 같고 자, 얘는 4x-1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4x-1의 제곱이 되고 2y-1의 제곱은요. 2y-2분의 1의 제곱과 같고 양변을 자, 요 2의 제곱이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하죠. 그래서 4y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y 빼기 2분의 1의 제곱은 8이 되죠. 자, 양변을 자, 4로 나누게 되면 x-1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1의 제곱은 자,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은 뭡니까? 중심이 1,2분의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자, 원의 방정식이죠. 자, 이 원의 둘레의 길이 L은 2파이 R이니까 2파이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 루트 2 파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게 답이랍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